자, 우리가 제 19포인트 청구업자입니다. 이 청구업자는 빈출 영역은 아니지만 22년도에 출제가 됐죠. 시험에서 우리가 그 과거에는 5년 주기, 3년 주기, 2년 주기, 최근에는 2년 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22년도에 나왔다면 2024년도에 선생님들이 컨닝해서 베낄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업자 살펴보는 거고요. 자, 우리가 155조부터 168조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문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외운다는 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됐던 영역들만 중심으로 해서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문을 보겠습니다. 155조요. 155조는 이제 우리가 그 의의니까 이거는 기억하고 들어가야겠죠.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을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뭐 구체적인 어떤 설명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옛날에 나오긴 했었는데 최근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조문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타인이 이제 임치인인데 임치인이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정한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위탁자가 일정한 상인인 경우는 우리가 대리상의 경우만 있죠. 그래서 대리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상업상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을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한다. 87조에 나오잖아요. 그걸 빼놓고는 다 위탁자가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그래서 상인도 되고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임치는 이제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좀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는 대리상에게만 한정된다. 그래서 위탁 그 대리상의 그 뭡니까 그 유치권이요. 상사 유치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쌍방적 상행위가 되는 거죠. 본인이 상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6조로 넘어가 보죠. 이 156조에 나와 있는 참고증권에 기재되는 어떤 사항들을 다 우리가 외운다라고 하는 건 어렵고요. 1항, 2항 정도의 앞에서 나와 있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참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서, 그죠? 화물상환증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명세서는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제 교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 참고업자는 임치인이 청구에 의하여 청구가 없더라도 이제 이렇게 옛날에 나왔는데 그런 건 좀 나오진 않고 조문 그대로 나오죠. 교부해야 한다. 참고증권에는 이제 아래 사항을 기재하고 참고업자가 김영란이 서명해야 된다.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김영란이 서명해야 된다. 화물명세서는 송화인이 김영란이 서명해야 된다. 화물명세서는 이제 그런 하나 정도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1항, 2항 정도 156조는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57조에서는 이제 우리가 참고증권에 관한 내용은요. 화물상환증을 그대로 129조에서 133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증권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 나온다고 하면 화물상환증에 공부한 내용들을 그대로 그죠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9조에서는 상한증권성이고 130조에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을 적용하고 있고 131조에서는 이제 기재 효력 추정한다, 본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132조에서는 처분증권성이죠. 그죠? 우리가 그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죠. 발행하는 게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 해야 된다. 그 처분증권성. 그다음에 이제 물권적 효력. 그죠? 133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참고증권은 나올 거는 아니겠지만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항으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라고 하는 건 화물상환증, 참고증권 다 마찬가지로 김형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그저 배서에 의해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그죠? 배서 교부가 권리 이전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유가증권은 수취인의 기재를 하면서 배서에서 권리가 이전되고, 그다음에 무기명증권, 소지인 출국식 증권의 경우는 교부에서 권리가 이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형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그저 참고증권은 배서 금지를 하지 않는 한, 없는 한 배서에서 양도할 수 있다. 김형식인 경우에도 배서에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참고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배서에서 양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참고증권 화물상환증 이건 뭐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화물상환증은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걸 기억하면서 같이 참고증권도 기억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158조에 관한 내용도 이제 지문에 이게 나왔던 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죠. 분할에 대한 참고증권의 청구.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내용으로 나오고 그냥 좀 더 이론적인 어떤 좀 연결이 되는 것들만 좀 나왔는데 아무거나 다 섞어요. 그죠?
참고증권 소지인은 참고업자에 대해서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참고증권 거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158조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 거부의 비용은 증권 소지인이 부담한다. 이런 어떤 내용도 이항도 우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158조는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 출고의 경우, 이런 것들은 좀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참고증권으로 입지부를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가 승낙에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임치물에 그저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청구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을 참고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까다로운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인데, 뭐 우리가 좀 159조도 좀 기억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60조까지도 좀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참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오래된 조문은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 운송인 같이 나오는 거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이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멸실, 임시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그래서 인한이 아니고 그냥 대하여 이렇게 좀 똑같이, 인데 내용은 좀 똑같은 거, 인한이나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손해배상 책임 160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로 이제 간혹 가다 문항으로 들어가는 게 임치물의 검사, 경품 적치, 보존 처분권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참고업자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좀 기억해두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22년도에 나왔으니까 기억해둬야 되겠죠. 임치인 또는 참고증권 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참고업자에 대해서 임치물을 검사하거나 검사 또는 경품의 적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품을 보고 요걸 갖다가 좀 빼달라 그럼 빼주는 거고, 적치가 그거죠.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요거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관료 청구권 요것도 좀 외워야 되는 거죠. 특징적인 거니까 참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 비용과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임치물을 출고할 때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데 출고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러나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 출고의 경우에서는 출고하는 거니까 참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 비용과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4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죠. 자, 우리가 5년도에도 이런 어떤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청구업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 경과 전에는 경이라도 일부 출고는 이제 일부 출고하면서 이제 우리가 출고를 하는 거니까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년도에 나온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임치기간입니다. 이것도 문제 우리가 나왔으니까 또 뺏길 수도 있어요. 22년도에. 뺏겼던 건 다, 우리 22년도에 뺏겼던 건 다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가 있다. 6월이죠. 3월이다. 그럼 틀리는 거 6월이다. 3월로 나온 어떤 부분이었는데 6월이다.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반환하는 경우에 뭐 예고 없이 반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반환하면은 2주간 전에 예고해야 된다. 요 2주간이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2주간 아니면 뭐 1주간 아니면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한 2주간 전에 예고해야 된다. 기억해 두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업자는 전조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시물을 반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7조 1항 2항에 관한 규정은 임치인, 그죠? 매수인이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을 때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치인 또는 참고증권 소지인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을 때 167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시험에 우리가 옛날엔 냈었는데 지금은 안 나죠. 그다음에 책임의 소멸시효 요것도 이제 나온 적 있으니까 한번 기억하고 들어가라.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참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죠. 통상적으로 책임시효나 채권의 시효 이런 것들은 1년입니다. 다. 근데 6월에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뭡니까? 공중적계급자죠. 공중적계급자는 6월, 나머지는 다 1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의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참고증권 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요것도 좀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죠? 발송한 날로부터, 그죠?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런 얘기죠. 전이항의 경우에 악의인 경우는 5년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고업자 또는 사용인의 악의인 경우에는 5년이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의 시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1년이잖아요. 임치인 또는 참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뭐 다 우리가 거의 다 이게 1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상위 강론에서 채권은 1년이다. 에 대한 채권, 창고업자가 임치인 또는 참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요 출고한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나온다 그러면 요 출고한 날이냐 반환받은 날이냐 뭐 이런 반환한 날이냐 뭐 이런 거 잘해야지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다음에 이제 168조에 관한 규정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거 거의 나올 확률이 없는데 108조와 146조를 준용하고 있다. 1항의 경우는 이제 108조죠. 창고업자는 그 위탁매매에 관한 거죠. 임치물의 훼손하자를 통지하였으나, 그죠? 그 위탁매매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목적물의 훼손하자, 그죠? 훼손하자를 발견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데 가격 절약 사항을 알 때는 그죠? 위탁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 통지했는데 그 위탁자가 지시를 할 수 없거나 지연될 때는 위탁매매인은 그죠?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건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108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나올 때 가격 절항 사항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출제되는데 가격과 관련되는 거는 위탁매매는 매도 매수니까 연결되지만 창고업자의 경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격 절항의 사항 108조에서 빼죠. 이런 것까지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구나 한번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임치인 또는 참고증권 소지인이 유보 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보관료를 지급한 때는 참고업자의 책임이 소멸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책임의 시효는 1년이라고 그랬죠. 채권의 시효도 1년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운송인의 어떤 그 책임에 대한 어떤 부분은 1년의 단기 시효가 있는데 특별 소멸 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운송인의 책임은 뭐 146조에 나오죠. 예,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유보 없이 그죠? 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 책임이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146조인데 그대로 이제 그 뭡니까? 그 준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임치인 또는 참고증권 소진이 유보 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보관료를 지급한 때 창고업자의 책임을 소멸한다. 146조 특별소멸 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고 혹시라도 나오면 뭐 맞을 수 있고 안 나오는 게 거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나온 적이 있었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살펴보고요. 창고업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고업에 대한 그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여기 이제 사회차인가 나와 있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맞죠? 이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이번 창고는 어떤 거냐, 뭐 이런 것까지 옛날에 다 물어보고 그것도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창고에 물건 보관함을 영업을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155조 규정.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해야 된다. 그죠? 창고업자는 그죠? 아래 사항을 기재하고 그죠? 156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그죠? 창업자가 기획난이 또는 설명해야 된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6조 1항에 대한 것으로 맞고. 참고증권을 임치물을 입출한 경우에 요건 좀 까다로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입출한 경우에 이제 159조에서 나와 있는 거죠.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는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9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참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임치물의 멸실 훼손으로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맞고. 자, 5번 문항 보겠습니다. 1, 2, 3, 4가 다 말했으니까 5번이 아무래도 틀렸겠죠. 임치인 또는 참고증권 소지인은 영업시간 외에도, 그죠? 임치물의 창고업자가 임치물에 대한 검사, 겨- 건품의 적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허용하는 거는 영업시간 내에만 되는 거죠. 영업시간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영업시간 내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62조에도 그 63조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법령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죠? 채무이행, 그 이행 청구는 그 시간 내에 해야 한다. 6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에 뭐 상인이 하는 거지, 영업시간 밖에 뭐 자고 있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영업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경품의 적시를 요구하거나 요것도 이제 161조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참고업자 무시할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 외우지 말고요. 그 우리가 지문으로 우리가 나왔던 그죠? 기출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들만 중심으로 해서 좀 기억을 해두고 참고업자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2024년도에 대비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